김장열의 판타스틱 4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가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조정받는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혹은 조정이 끝나고 반등할 때를 노려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을 김장열 본부장의 시각으로 한번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판타스틱 4 어떻게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아, 좋습니다. 예. F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예. 누구는 뭐 Fabulous 4라는 말도 있는데 Fabulous 4 아세요? 뭐 비슷한 말 아닌가요? 80년대에 그 엄청나게 프로복싱 제일 나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뭐 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해글러도 있고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F4라 했어요. 여기서 F는 Fabulous, 멋있다는 얘기잖아요. 좋네요. 예. 네, Fabulous가 F고 뭐 좋은 단어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쳐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된 종목, 첫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관심주는 월마트와 타겟으로 떠 있네요. 소비주 가져오셨는데 월마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월마트 저기 그 타겟 다 같은 개념으로 묶으면은 이 주식이 날아가면은 사실은 IT 주식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주식이 엔비디아 실전 나오고 나서 뭐 흐리멍텅하게 갈지는 않겠지만은 별볼일 없으면은 월마트 이런 그 타겟 또 다음에 얘기할 이런 그 몇 가지 유통주나 디펜시브 하지만 유통주 디펜시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글로벌한 회사이고 뭔가 확장하는 새로운 게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괜찮을 수 있거든요.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거 월마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 일단 월마트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한 70%, 80%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해외도 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유통시장은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는 오프라인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체질이 온라인화로 빨리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주가가 강했어요.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가고 있었다. 체질 개선이 되고 있었다. 가장 어텐션 받고 주가에 영향을 받았던 거고, 뒤에 말씀드린 타겟하고 좀 대별되는 거긴 한데, 얘네가 이제 그 필수재가 많거든요. 필수재라면은 음식 같은 거. 그로서리가 좀 높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뭐 의류라든지 가구 이런 거는 이제 비필수재라거든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고물가 시대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쪽에 좀 덜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필수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는 쓰는데 오프라인 한계를 딛고 온라인을 확대하는 회사니까 그리고 글로벌 넘버 원이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월마트 주가는 괜찮았는데 만약 IT가 계속 헤맨다. 만약에 그로스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 주가가 더 날아갈 수 있지요. 최소한 그렇다고 해서 IT가 뭐 날아간다고 다시 올라간다 해서 월마트가 꼬꾸라질 리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서서히 가겠는데 지금 주가에서도 볼만한 입장이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체질 가속화 그 다음에 그 필수재 제품의 프로덕트 믹스에 의한 시장에서 관심이라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일단 그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전자상거래 업체를 많이 인수를 해가지고 계속 가속화했다는 거고요. 사업은 크게 월마트 US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 월마트 인터내셔널 해외 쪽이죠. 그다음에 샘스클럽이라고 이제 세운지하는 거 이렇게 나눠졌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크게는 온라인 그다음에 장점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새로운 걸 시도해요. 뭐죠? 항상 새로운 거는 새로운 제품. 뭐 이런 거 사업 이런 게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월마트 커넥트 그다음에 고 로컬이라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고 로컬. 상품 배송하는 거를 자기네가 딴 회사들 있잖아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고 로컬이라서 그러니까 상품 배송 플랫폼을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B2B 비즈니스거든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신선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뭐 이제는 그 온라인 회사가 아니고 딜리버리 회사 개념을 자기네 것도 잘하고 타 회사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광고도 뭐 자기네 광고 들어오면 월마트 커넥트 해가지고 B2B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이게 크게는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흐름의 주가가 괜찮았다.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 주식을 보면 말이죠. 주가가 올라왔어요. PER이 지금 한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 작년 실적이 33%니까 내년 1월까지 기준으로 30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 보이죠. 비싸 보이는데 낮진 않네요. 낮진 않죠. 성장률이 지금 올해 한 30%니까 30배면은 낮진 않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이 좀 조정 내지는 디펜시브 가면은 이런 안정적인 디펜시브 주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 보스가 보시면 말이에요. 그 제목이 남다른 이익 체력. 경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버텨야 되잖아요.
아주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체력이 남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는데 실적을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잘 됐고 또 거기다가 더 좋은 건 가이던스까지 높여주시고 뭐 그러니까 뭐 이익이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이 조금 빨리 올라간 기분이 들어서 예. 아까 말한 것처럼 IT라든지 성장주가 머물 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월마트를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 투자 포인트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료품 헬스가 강하다. 식료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식료품 헬스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60, 7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비중이 많으니까 괜찮고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한테 경제가 어려울 때 뭐예요? 인플레니까 저가 정책을 잘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가하면서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저가 정책과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게 전자상 거래하고 그다음에 월마트 커넥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런데 뭐 나쁜 게 없어요. 뭐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채널을 옴니 채널에서 뭐 그 안에 다시 또 채널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토어 픽업 배송이라든지 아까 말한 고로카 이런 것도 론칭한 게 조금 됐습니다만 좀 더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여기 가니까 모든 게 다 되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물가에서 필수 소비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가격을 낮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PB 상품을 늘려야 되겠죠. 네. PB 소싱하는 거를 이코노미 스케일로 잘 소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낮은 원가에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로스가 비중이 얘네가 많다 그러는데 마켓쇼도 더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실적 가이던스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IT가 쉬어갈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월마트를 또 가져오셨네요. 아무래도 필수재 비중이 높고요. 그와 동시에 또 신사업과 온라인으로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뭐 매일매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IT 종목들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는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이 월마트가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대로 또 타겟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마트는 그 전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렇죠. 타겟은 약간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밑으로 기고 있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 그러니까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타겟을 잘못 잡았어요. 예? 타겟을 잘못 잡았어요. 그렇군요. 구조적으로. 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필수재가 아닌 비필수재. 네. 영어로 좀 헷갈리는데 의류, 가구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오래 안 사도 내년 써도 되고 음식은 올해 지금 안 먹고 2분기에 한꺼번에 먹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필수재 제품의 비중이 한 60 몇 프로 돼요. 옷은 뭐 좀 안 사도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월마트는 그런 비중이 30%니까 월마트보다 이 비중이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잘 될 수는 없어요. 그 근데 차이가 주가가 있군요. 내려왔던 거는 계속 내려와서 긴 거는 네. 그런 걸 타개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그래 그건 알아 구조적으로. 다른 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되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거꾸로 만약에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월마트보다는 타겟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러네요. 인플레가 좀 내려가서 예. 금리가 내려가는 시민이 보이고 뭐 IT만 폭발적이지 않더라도 저가된 거 뭐야? 그러면 이제 재량 소비, 재량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비중이 넓어간다 싶으면 타겟을 봐야 돼요. 임의 소비 뭐 이런 타겟의 단점이 가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단점부터 아셔야 되죠. 타겟 단점은 지금 비필수 많다. 주가 안 나오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얘네가 그 작년부터 계속 나온 건데 그 매장 내 절도가 문제예요. 뭐 잘 훔쳐갈 수 있게 되나요? 예. 그게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서 5월 동안 절도 사건이 작년보다 2배 늘었답니다. 어이구. 이 손해가 엄청나다 합니다. 뭐 제목, 에너지 제목이 타겟 제목에서 보수적인 관점, 뭐 구조적인 필수제 말고도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적 자체는요, 낮춰진 기대치를 맞췄어요. 예. 근데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진 않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럼 보시면 말이죠. 그것도 또 이상한 것도 있는데 뭐 성소수자 인권에 따라서 뭐 누굴 지원하고 지원 안 하고 그래서 보이콧 그런 당하고 얘기가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있고 네. 요거는 얘네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근데 아까 좋아진다는 건 재고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경제만 좋아지면은 재량 소비자가 늘어나면은 월마트는 쉬고 이 타겟이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측면에 두 가지를 다르게 보면서도 같이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또 혹시 그 기대감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 신성장 기대감이 있어요. 주목한다는 것이 거기에 배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네. 울타 뷰티라고 있어요. 타겟 매장의 샵인샵이죠. 샵인샵.
뷰티샵 같은 거를 그렇죠. 예. 왜 이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했는지 모르지만 요게 지금 전체 매장 뭐 2,000개 중에서 한 15% 정도 했는데 여기서의 매출이 작지만은 작년보다 2배 늘었대요. 예, 비중이 작아서 그렇지 울타 뷰티 쇼핑삼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큰 거 가려니까 안 보이는데 이런 새로운 동략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최근에 뭐 이렇게 약간 파일럿 개념으로 하다가 괜찮다 싶어서 전 매장으로 확대하기로 한 서비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at drive up 해가지고 타겟 가갖고 타겟 가갖고 서 있으면 말이죠. 그 스타벅스가 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 마시는 거 있잖아요. 갖다 주는 거예요. 내릴 필요 없어요. 타겟 안에 우리 만약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처럼 가서 멈추면은 타겟 안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어요. 예. 음식 이런 거 갖다 주는 거죠. 이거 몇 군데 샜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10월부터인가 전 매장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텐션 할 만하죠. 좋네요. 그렇죠. 스타벅스가 좀 더 이따 말씀드릴 스타벅스가 뭐 이렇게 비싼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생활용 커모디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좋지만은 타겟한테도 새로운 성장 동력에 아까 말한 울타 뷰티 쇼핑샵 아니면 스타벅스 이제 10월부터 한다는 거 반응이 좋아서 이런 것들은 경제가 조금 살아날 때는 아까 말한 월마트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주가가 좀 덜 올랐겠죠. 안 올랐겠죠. 알겠습니다. PER도 한 10몇 배니까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다 봅니다. 그러네요. PER 들으니까 또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타벅스까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스타벅스 얘기 나온 김에 여기는 또 실적이 괜찮았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스타벅스는 월마트랑 대충 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알죠. 그쵸. 웬만하면은 월마트에서 음식 먹는 거 안 먹지 않고 그쵸. 웬만해서는 차 마실 거, 커피 마실 거 안 마시지 않잖아요. 스타벅스는 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스타벅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실은 우리가 미국만 보지만 중국이나 포함해서 웃긴 게 아니고 매장이 엄청 빨리 증가되고 있어요. 논스탑이야. 중국이 뭐 경제가 어쩌죠 하지만 중국에서의 매장 확대는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장에 중국이 안 좋다는 거하고 상충되는데 그러네요. 얘네 그 익스펜션 전략은 문제가 없어서 밸류가 이미 25배예요. 25배인데 그래도 경제 우려 때문에 과거 평균 한 28배, 높을 때는 35배까지 간 것보다는 낮은 거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주가로 스타벅스도 안 싸다는 느낌이 벌 수 있는데 역발상을 돼요. 중국이 경제 성장이 안 좋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거기에 익스펜션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거기 장착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은 스타벅스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목은 중장기 실적의 키는 중국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핵심 매출 대부분 지금 미국이 나오는데 미국 매출은 no problem, 순항이에요. 거기다가 중국이 회복되는 것이 중국 경제 정체가 아니고 얘네 문화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한다면 지금 주가가 25배가 안 싸 보이지만 결코 흐물흐물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신규를 이번 분기에 588개에서 지금 전 세계 37,000개라 하는데요. 미국이 한 반 좀 안 되고요. 중국이 6,500개라고 합니다. 6,500개가 더 늘어나면은 얘네 PER이 25배가 20배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비재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월마트, 필수재 비중이 높은 월마트, 비필수재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타겟, 그리고 중국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스타벅스까지 투자 포인트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